우리 6단원, 이제 5학년에서 5학년 이렇게 마지막 단원 6단원 할 거거든요. 6단원은 다각형 둘레랑 넓이인데, 혹시 다각형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다각형. 여러 변을 눌렀어요. 맞아, 맞아. 자, 다각형의 정확한 정의는 중요해. 중학교 1학년 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복습하는 셈 치고 한 번 더 적을게요. 다각형의 뜻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선분으로 둘러싸인 거야. 그러니까 선분이 세개로 둘러싸이면 삼각형. 그치? 선분이 네개로 둘러싸이면 사각형. 이런 거. 그럼 선분이 10개로 둘러싸이면 십각형. 이런 것들이 다각형이었지. 중요한 것은 선분이 뭐였지? 선분. 그 일칠. 두 점을 연결한 선 중에 가장 짧은 선 곧바로 이렇게 된 거. 이거 선분. 그치? 이런 게 선분이지. 이렇게 된 거 선분이니. 이거는 구분선, 곡선이지. 그쵸? 이런 곡선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들이 다각형이었어요. 그래서 선분이 5개다. 그럼 무슨 각형인데? 오각형. 그랬거든? 그러면은 자, 그런 다각형 중에서 발을 정자를 붙이는 게 있지. 발을 정자 붙이는 게 정다각형이지. 정다각형의 뜻은 그런 거였지. 정다각형의 뜻. 자, 예를 들어 정삼각형은 정사각형 어떤 도형이 정삼각형인데? 삼각형이긴 한데,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그 다음에 또 세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되는 거 맞니?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근데 네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될까? 맞아.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자, 정다각형은 뭐였느냐 하면, 네 변의, 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도 같은 거였거든. 자, 요거는 예전에 배운 거지만 뜻을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시험 칠 때는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자, 정다각형은 뭐였느냐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도 같은 다각형. 우리 복습하고 있는 거야. 이건 시험 칠 때 안 적어도 돼. 근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은 거야. 중학교 가면 또 나오거든. 어차피 나오는데 지금부터 제대로 잘 알아야지. 자, 그러면 정다각형의 둘레를 한번 구해볼게. 정다각형 둘레. 자, 예를 들어서 정오각형이 있다고 해보자. 정오각형. 정오각형은 5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5개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둘레라는 거 뭐더라? 둘레는 어떤 도형을 들어오 있는 선의 길이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근데 이 요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7이었다고 해봐. 음. 그런데 나머지 변기를 모른다 해도 알 수 있지, 왜? 그렇지, 모두 다 7이겠지. 그럼 이 둘레는 7이 몇 개 있겠니? 5개 있겠지. 그럼 35가 되는 거 맞니? 그렇죠? 만약 여기가 단위가 센티미터였으면 35cm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정다각형이라 선생님 지금 이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거든. 그러면 얘가 35였던 이유는 한 변의 길이가 7이고 그런 변이 5개 있으니까 7 곱하기 7을 5번 더해서 그래서 7 곱하기 5를 해서 35였던 거잖아. 그럼 정다각형 둘레를 구하려면 우선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한 변의 길이를 알 거고 알아야 되고 그럼 그런 게 몇 개 있는지 몇 번 더 해주면 되는지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옳지. 변의 수. 변의 수가 몇 개인지 알면 되죠. 그래서 한 변 길이에다가 변의 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둘레가 돼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우리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하더라? 시험 칠 때는 우리 오늘 수업한 진도를 그대로 다음 시간에 시험 쳐요. 그렇죠? 이거 내용은 똑같지? 내용은 똑같은데 시험 칠 때는 이제 요거를 그대로 공부해 와가지고 그치 적으면 돼요. 지금 시험 칠 때는 아까 위에 있는 건 안 적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안 적어도 되고 다음 시간에 1번의 정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니? 1번 정답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직사각형의 둘레. 예를 들어서 얘들아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에서 요 길이가 가로인 거 맞니? 네. 가로. 요 길이가 세로인 거 맞니? 네. 혹시 가로, 세로 헷갈리는 사람? 아니, 근데 헷갈릴 수도 있어. 아, 헷갈리는 친구 있더라. 가로 할 때, 됐나, 가. 옆으로 쭉 늘어나지. 옆으로 늘어난 이 선이 가로인 거 맞지? 자, 세로 할 때, 이렇게 있으니까 쭉 밑으로 내려온 이게 세로 길이인 거 맞나? 혹시 기억 안 나면 이렇게라도 기억해 주세요. 자, 가로, 세로는 알죠? 네.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가로는 몇 개 있어요? 직사각형에서 가로, 2개 있어요. 이 길이, 이 길이가 서로 어때? 똑같단 말이야. 세로는 몇 개 있어? 2개. 세로도 2개 있어. 이 길이, 이 길이가 세로인데, 세로도 2개인데, 이 2개가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려고 하면, 한 가로 길이에다가 한 세로 길이를 먼저 더한 다음에, 이걸 통째로 몇 배 하면 돼, 이게? 2배 하면 된다. 맞지? 2배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로 길이가 7cm고, 세로 길이가 3cm였다고 해봐. 그럼 이 전체 둘레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7을 2번 더하고 3을 2번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7과 3을 미리 한 번씩 더한 다음에 통째로 곱하기 뭐를 하면 되겠다? 2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7 더하기 3이 10이니까 10 곱하기 하면 20cm예요 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이렇게 된다. 자, 요런 얘들은 시험 칠 때는 안 적어도 돼요. 그쵸? 핵심만 적으면 돼. 자, 2번. 직각으로 이루어진 다음 도형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했거든. 자, 둘레는 아까 뭐랬냐면 도형을 두르고 있는 선의 길이를 다 더하는 게 둘레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하자는데 이 길이는 알아. 너무 똑같게 나왔어. 이 길이는 8이야. 이 길이는 10이야. 여기까지 잘 더했거든. 네. 이 길이가 뭐지? 이 길이가. 이 길이 혹시 얼마인지 아는 사람? 요 길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3? 왜 3이라고 생각했을까요? 9 빼기 12. 자, 우리가 지금 요 전체 12에서 9를 빼면 요거만큼 길이가 3이지. 선생님 지금 물은 거 이거예요. 이 길이. 이 길이는 4cm. 왜 4cm를 생각했어? 응. 10에서 8을 빼서 길이가 4가 나왔어. 얘들아, 이 길이 혹시 알 수 있을까? 몰라. 맞지? 선생님 뭐 언뜻 재어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쭉 가면 이 길이랑 같을 거니까 8을 한 3등분 한 것 같으니까 뭐 아니면 8을 4등분 한 것 같으니까 2cm 이렇게 추측하면 될까요? 안 되죠. 2가 아니라 2.1이었으면 어쩔 건데. 1.9998이었으면 어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추리할 수 없지. 어떤 논리를 내 마음대로 펼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어. 선생님 구할 수가 없는데 왜 문제에 낸 거죠? 자, 이 길이는 아까 8이 확실해. 이 길이는 12인 게 확실해.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는 구할 수 있느냐면 잘 봐봐. 이 길이랑 선생님 분홍색 색칠한 거 잘 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 길이들을 다 더한 게 얼마인지는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 요 길이를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를 한번 요 길이를 요렇게 이쪽으로 갖다 붙여봐.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겠지? 또 요거를 요렇게 갖다 붙이면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겠지? 자, 요거를 여기 갖다 탁 붙이면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겠지? 요거를 요렇게 샥 갖다 붙이면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겠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만데? 8이잖아. 이해갔니? 그러니까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논리가 뭐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각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더한 것은 뭐가 된다고? 8이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얘들아, 요 길이는 얼만데? 요거 연두색. 12. 요건 12인 거 확실하지? 그럼 지금 우리가 도형을 두르고 있는 선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다. 어떤 거 있어? 지금 우리 구한 게 이거 구했고, 요거 구했고, 요거 구했고, 요거 구했고, 이거 구했고, 이거 구했고, 이거 구했거든? 그런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지? 근데 여기서 내가 뭐를 또 알 수 있느냐면 이 길이는 알 수 있지 않냐, 요거. 요거 얼마지? 9제. 그러면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뭐 있느냐면 이 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랑 얘 모르지. 그런데 뭐라고? 파란색 선들끼리 더하면 뭐가 되게? 9가 되는 거 맞니? 원리는 똑같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 길이가 결국에 얘랑 같단 말이야. 요 길이는 얘랑 같단 말이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갖다 붙여보면은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결국에 9랑 똑같다 이 말이지. 이해갔니? 무슨 말인지 됐지? 자, 그래서 적어볼게. 적어볼게. 그러면은 요게 8이 있지, 8. 그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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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것도 8이지. 그럼 8은 몇 번 더해주노? 2번. 8 2번 더해줘야지. 그치? 8이 2개 있어요. 요게 12였거든. 요거 12. 이 색깔 다른 걸로 해줄까? 자, 요거 색깔 다른 게 더 헷갈리겠다. 그냥 검색 할게. 자, 여기 10인데 요것도 뭐였어? 12였지. 그래서 12도 몇 번 있어? 2번 있어. 됐니? 그 다음에 이거 뭐였니? 이거 9였지. 네. 그런데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한 것도 뭐였어? 9였지. 그럼 9가 몇 번 더해져야 돼? 2번 더해져야 돼. 이해가니? 헷갈리니? 다시 점검해 볼게. 다시 점검. 전혀 안 헷갈린다. 자, 볼게. 여기서 보면 요게 8이죠. 네. 자, 근데 요렇게 더한 게 뭐라고? 8이지. 네. 그럼 8을 몇 번 더해? 2번. 그 다음에 요게 12였지? 그런데 이것도 뭐야? 10이지? 그럼 12가 몇 번? 2번. 그 다음에 요게 9였지?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뭐야? 9지? 그럼 9가 몇 번? 2번. 되겠어?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기서 선길에서 빠진 거 없는 거 맞지? 그럼 다 더해보자. 8이 2개, 12가 2개, 9가 2개. 물론 이 8에 16, 12 곱하기 하면 24, 9 곱하기 하면 18. 이렇게 3개 더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 머리 좀 쓰자. 결국에 8도 2번, 12도 2번, 9도 2번 더하려면 8하고 12하고 9를 싹 다 먼저 더한 다음에 이걸 통째로 2배 해주면 되지 않니? 그치? 네. 그럼 8하고 10이랑 더하면 20이지. 네. 20에 9를 더하면 29지. 네. 29가 몇 번인 거야? 2번인 거야. 29 곱하기 하면 2, 9, 18에서 58.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단위까지 써줘야 되니까 답은 58cm예요 하고 하면 되겠지. 됐어요? 네. 자, 그다음 우리 이거 단원 몇 번까지 했노? 이제 17번까지 있구나. 오늘 절반 할 거야. 17 절반. 문제 할까? 1번까지요? 8번까지 하면 되겠다. 오늘 8번까지 할게. 한 문제 줄었는데 엄청 좋아하고 있어. 그 다음에 4번에. 그럼 이제 우리가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배웠다. 둘레는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땅 넓이 구하는 거야. 땅 넓이. 얘들아, 이렇게 어떤 도형이 있어. 이 도형의 둘레는 이 바깥을 두르고 있는 이 선의 길이만 구하는 거지. 근데 넓이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땅의 넓이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면적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넓이지. 네. 그죠? 넓이. 땅이랑 넓이하고 둘레하고 다른 거니까 알겠니? 넓이랑 둘레랑 다른 거 알겠어? 됐지? 네.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랑 뭐냐 하면 자, 요거 뜻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 있을 건데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너가 지금 이거 잘 안 보이지? 이거 보이니? 네. 너무 작지? 보이기는 보이고. 응. 여기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요 보이는 면이 정사각형이거든? 여기 물감을 묻혀. 그래 종이에 탁 찍어봐. 그러면 색칠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 그 땅의 넓이가 뭐라고? 1제곱센티미터야. 되겠니? 그치? 그러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거 너무 큰데 좀 작은 거 작은 직사각형 이거 좀 보자. 자, 요거 지우개지 요 지우개. 네. 요 지우개 요 한 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해봐?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게 몇 번 들어가는지 보면 되지.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로로 네 번? 세로로 두 줄? 네. 그러면은 네 개가 두 줄이 있잖아. 그러면은 총 이런 게 몇 번 들어간 거야? 8번 들어갔지. 자, 봐봐. 자, 4하고 2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몇 개인지. 네. 왜냐하면 요 가로로 4개인데 4개가 두 줄이 있지. 네. 그러면 4를 두 번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4 더하기 4니까 8이지. 네. 4 더하기 4는 4 곱하기 2인 거 맞니? 네. 얘들아 봐. 이거를 정확하게 그냥 알아야 돼요. 요렇게 가로로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한 개, 두 개, 세 개, 4개 있지. 세로로 몇 개 있어? 두 줄 있지, 두 줄. 두 줄. 맞지? 그럼 이 전체 몇 개인지 세려고 하면 4를 요 한 줄에 4개니까 4를 몇 번 더해야 되니? 두 번 더해줘야 되겠지. 두 번 이렇게 더해줘야 되지. 이해갔니? 그러면 4를 두 번 더하기가 귀찮아서 만든 경우가 뭔데? 곱하기. 그러면 4 곱하기 2를 해야 되지. 네. 그러면 전체의 개수는 8개라고 해줘야 되는 거 맞니? 네. 그러니까 가로 4개랑 세로 2개를 곱해야지 전체 개수가 나온다? 네.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cm인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네. 1제곱센티미터인데 이런 게 한 개 있으면 1제곱센티미터겠지? 네. 두 개 있으면 2제곱센티미터지. 세 개 있으면 3제곱센티미터지.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었어 지금? 8개 있었지. 그러면 답은 뭐라고 해야 돼? 8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이거 넓이를 구할 때, 이거 넓이 구할 때 그러면 결국에 요 가로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고 세로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가로가 몇 센티미터예요? 4cm죠. 네. 세로가 몇 센티미터였냐면 1cm가 두 개니까 2cm지. 네. 그러면 지금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가 되었다는 것은 4cm랑 2cm를 두 개 곱한 거야. 곱하면 4랑 2랑 곱하면 뭔데? 8이지. 그런데 센티미터도 몇 번 곱해졌어? 두 번 곱해졌지? 네. 자, 두 번 곱하는 것을 기호로 뭐라고 하느냐면 제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그맣게 2를 쓰고 요거 읽을 때 제곱이라고 읽으면 되거든. 그래서 8제곱센티미터라고 읽으면 돼요. 됐니? 자, 어떤 원리로 되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엄마야. 이렇게 정리 한번 해줘볼게. 자, 1제곱센티미터랑 무엇이었냐면 한 변 길이가 1cm, 그치? 자,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의 요 정사각형이 있을 건데 이 정사각형의 요 면적 있잖아요. 요 넓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거야. 됐지? 이거 크기가 얼마 정도 한지 아니? 크기가 근데 옛날에 선생님은 여기보다 손톱이 잠시만
채원이는 그 정도 되겠다. 이게 가로가 1cm, 엄지 손톱이 보통 가로가 1cm, 선생님은 좀 어른이니까. 근데 너희는 1cm보다 근데 대부분 다 길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채원이를 쓰면 거의 1cm 비슷하네. 그래서 엄지 손톱 있죠, 엄지 손톱, 엄지 손톱.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 정도 되니까 엄지 손톱만한 크기가 엄지 손톱만한 땅 크기. 요 땅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거든. 근데 보통 엄지 손톱이 너희가 이제 크니까 한 검지쯤이라고 생각하면 돼. 검지쯤. 검지. 가로가 1cm, 세로가 1cm. 검지 크기. 이거 두 번째 손가락 손톱 크기 있지. 요만한 손톱 크기가 채원이는 엄지하면 돼. 채원이는 이제 손톱이 작아서 엄지하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검지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검지 손가락의 손톱 크기 정도가 1제곱센티미터 돼.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면접 같은 거 잴 때 대충 눈 어린이사 할 때 요런 거 몇 번 들어가는지 세 번 되지. 요런 거 몇 번 들어가는지 되겠니? 요렇게 몇 번 들어가는지 세워서 넓이를 구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1제곱센티미터인데 근데 금방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저 가로로 센티미터가 몇 개고 세로로 센티미터가 몇 개인지 계산해서 곱했지. 그렇지?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지?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거든요. 자, 택방 쉬워. 자,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랑 세로를 뭐 하면 된다고? 곱하면 돼요. 얘들아, 아까 둘레는 어떻게 구했어? 둘레는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그거는 정사각형이고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했지. 근데 넓이는 어떻게 한다고?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랑 세로 곱하면 된다. 알겠지?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이거 나중에 애들 헷갈려 하더라. 자, 요 길이가 5cm였어요. 5. 자, 세로는 3cm였다고 해보세요. 이런 직사각형이 있거든? 이 직사각형 둘레 어떻게 구하니? 둘레는? 둘레는 5를 두 번 더해. 둘레는 뭐였어? 둘레가 뭐라고? 이 도형을 두르고 있는 선의 길이. 두르고 있다. 알겠지? 두르고 있는 거야. 자, 두르고 있는 선의 길이니까 5를 두 번 더하고 3을 두 번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5랑 3을 더한 다음에 통째로 곱하기 뭐를 해? 2를 해. 5 더하기 3 8이니까 8 곱하기 하면 16인 거지. 그리고 단위는 길이기 때문에 센티미터야. 알겠니? 이건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안 적어도 된다. 연습 삼아 연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넓이는 가로랑 세로를 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5cm랑 3cm를 곱하는 거야. 곱하면 3, 5, 15가 되고 센티미터 몇 번 곱했어? 두 번. 두 번 곱한 게 뭐라고? 제곱 센티미터. 두 개 차이 알겠어? 둘레랑 넓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자, 둘레는 길이의 단위니까 센티미터를 그대로 붙여야 돼요. 자,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자, 연습해 볼게. 얘들아. 1cm랑 1cm를 더하면 뭔데? 1cm가 두 개인 거니까 2cm지. 이해갔니? 그런데 1cm랑 1cm랑 곱하면 뭐게? 1 곱하기 1은 1이지. 그런데 센티미터가 몇 번 곱해졌어? 두 번 곱해졌으니까 쓸 때 제곱 센티미터가. 자, 배우진 않았지만 추리해보자. 추론해보자. 추론할 수 있거든. 1cm를 세 번 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거는 나중에 부피를 구할 때 쓸 거예요. 부피.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6학년 되면 배울 거거든. 그럼 1cm를 세 번 곱하면 1 곱하기 1을 한 게 1이었지. 근데 거기다 1을 한 번 더 곱해봐야 1 곱하기 1이니까 1이겠지. 그런데 센티미터는 몇 번 곱해졌어? 세 번. 아까 두 번 곱하면 제곱이라며? 세 번 곱하면 세제곱이다. 되겠니? 이렇게 나중에 부피 단위도 배울 거예요. 됐죠? 차이점 되겠니? 자, 길이의 단위는 뭐라고? 센티미터. 넓이의 단위는 뭐가 붙느냐면 제곱이 붙어, 제곱. 부피의 단위는 나중에 세제곱이 붙을 거야. 이것까지 아직 몰라도 돼. 어떻게 하는지 됐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어? 자,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했어요. 넓이.
직사각형 넓이는 공식이 너무 쉬워. 가로랑 세로랑 곱하면 끝.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자, 그러면 1제곱미터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검지 손톱 했지? 우리 교실 있잖아, 교실. 요 교실에 이 면적을 잰다고 생각해 보자. 아까 지우개 같은 거야. 이렇게 손톱 몇 번 들어가나 재면 되잖아. 근데 거실 넓이 구하는데 손톱 몇 번 들어가는지 재다가 어떻게 되게? 헛딱지 나겠지. 성질 나겠지. 맞지? 몇 번 하다가 에잇 하면서 맞지? 집어 던지겠지. 자, 그러니까 이 작은 단위로는 큰 거를 재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더 큰 단위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1cm보다 큰 단위가 뭐야? 1cm가 100개 모인 게 뭐더라? 1m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이번에는 1m인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1제곱미터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 있을 건데 그 정사각형의 넓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미터야. 그럼 1제곱미터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 한번 볼까? 그래서 1m는 100cm였잖아.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cm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요게 한 변,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100cm 정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면 여기 땅이 있지? 요 땅의 넓이가 뭐냐면 1제곱미터. 되겠니? 보통 아파트 갈 때 4인 가족이 4명이 사는 가족이 제일 많이 가는 평수가 84제곱미터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평수 잴 때 아파트가 이제 그 넓이가 얼마인지 잴 때 재는 게 제곱미터. 교실이나 뭐 집 같은 거 면적 잴 때 제곱미터.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강의실은 지금 몇 제곱미터가 될까 한번 볼까? 가로로 몇 미터 정도 돼 보이니? 1, 2, 3? 3 정도? 3? 세로는 몇 번 될 것 같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5? 맞지? 그럼 선생님 강의실은 한 3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전체 1제곱미터가 15개. 15제곱미터가 되겠지. 네, 됐죠? 돼요. 됐죠? 그런데 선생님 강의실에 이렇게 쟀단 말이지.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야. 야, 150 면적이 얼마인지 너가 직접 재서 이렇게. 그럼 150 면적을 하는데 내가 지금 1제곱미터 가지고 언제 다 되고 있냐고. 그치? 여름 방학 동안 계속 다 돼도 못 재겠지. 그러니까, 제곱미터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또 필요하겠죠. 맞아. 그러면 1m가 1000개 모이면 뭔데? 1m가 1000개. 1km지. 그래서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 넓이가 있을 건데 그게 바로 1제곱킬로미터.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 그게 1제곱킬로미터. 얘들아, 그러면 1km는 1000m잖아. 여기에서 1km가 어느 정도까지가 1km일까? 1m가 1000m가 되니까 여기에서 한 2단지? 2단지까지 가면은 1km 될라나? 레면 2단지. 아니면 여기에서 죽전역? 혹시 죽전 지하철역 가본 사람? 저 친구 학원이 그쪽으로 가야 돼가지고. 가본 적 있고. 여기서 혹시 죽전역까지 걸어가 본 사람 있니? 저 현지밖에 없어? 나머지는 없어? 없구나. 여기에서 도서관? 혹시 볼리도서관 가본 사람? 볼리도서관은 다 가봤네. 됐어. 그걸로 하자. 여기에서 볼리도서관까지 가면은 한 1km 될라나 안 되겠지.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이 가야 되겠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간 것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머리에 펼쳐. 정사각형. 엄청 땅이 넓겠지. 그치? 야, 1제곱킬로미터가 우리 집 넓이야. 그럼 어떻게 돼? 완전 가쁘지, 가쁘. 1제곱킬로미터 우리 집 넓이야.
자, 그럼 진짜 좋겠다, 맞지? 1제곱킬로미터가 우리 집 넓이면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자전거 타고 가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아, 지금 싫겠네요. 그쵸? 싫네요. 자,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가 1제곱킬로미터 한 변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넓이에서 물론 이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도 있고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작은 넓이의 단위도 계속해서 만들 수 있겠죠. 단위는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거다 이 말인 거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작은 물건들을 잴 때는 1제곱센티미터가 편할 거고 좀 이렇게 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1제곱미터가 편할 거고 뭐 도시나 그치? 좀 큰 거, 엄청 넓은 것의 면적을 잴 때는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쓰는 게 편하겠지. 근데 이런 단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이런 단위들의 관계가. 자, 먼저 길이 단위부터 볼게요. 길이 단위. 우리가 지금 1cm는 몇 개가 있어야지 1m가 되더라? 몇 개? 100개. 맞니? 100개. 1cm가 100개 있어야지 1m지. 근데 1m가 몇 개 있어야지 1km가 되더라? 1000개. 1000개. 1m가 1000개 있어야지 1km가 되거든. 자, 그런데 넓이의 단위를 보자 말이야. 넓이 단위. 자, 넓이 단위는 1제곱센티미터,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인데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있어야지 1제곱미터가 되고 1제곱미터가 몇 개 있어야지 1제곱킬로미터가 될까를 알아보려고 해요. 알겠죠? 네. 무작정 외우면 될까? 아, 선생님 저 외우는 건 짱입니다. 잘합니다. 외울래요? 하면 안 돼. 그렇게 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알아보려고 해. 원리.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1제곱미터는요. 아까 제곱의 뜻이 뭐였어? 제곱의 뜻은 두 번 곱했다. 다시. 제곱미터, 제곱은 뜻이 뭐라고? 두 번 곱했다. 제곱은 뭐라고? 두 번 곱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미터를 몇 번 곱했다는 뜻이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1미터는 몇 센티미터라고? 1미터는 몇 센티미터라고? 100cm였지. 그럼 이 1미터를 100cm로 고칠 거야. 뒤에 있는 1미터도 100cm로 고칠 거야.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이지? 100 곱하기 100이 뭐지? 100 곱하기 100은 만이지. 됐니? 그러면 센티미터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센티미터의 제곱이지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1제곱미터는 10,000제곱센티미터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거 요런 게 10,000개가 있어야 돼. 봐봐. 1제곱미터가 요 정도 크기라 그랬지? 그치? 그럼 이런 게 가로로 100개 있어. 그니 가로로 100개. 그치? 여기까지 한 줄 왔을 때 가로 100개지? 이런 게 몇 줄이야? 100줄이지? 그럼 전체 몇 개라고? 전체 10,000개. 그치? 10,000개. 이런 게 조그만 게 10,000개를 막 붙여야지 1제곱미터가 된다. 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1제곱센티미터는 몇 개 있어야 되느냐 하면 10,000개가 있어야 돼. 10,000개가 있어야지 1제곱미터가 돼. 그러면 1제곱미터는 몇 개 있어야지 1제곱킬로미터가 될까를 알아볼게. 자, 요거는 여기 있는 거 선생님 적은 거 다 적어야 돼요. 시험 칠 때 요건 다 적어야 돼요. 1제곱킬로미터는요. 원리는 똑같아. 1km가 몇 번 곱해진 거야? 두 번 곱해진 거지. 제곱의 뜻이 뭐더라? 두 번 곱했다. 제곱의 뜻이 뭐라고? 두 번 곱했다.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는 1km를 두 번 곱한 건데 1km는 몇 미터야? 아까 길이 단위에서 봐. 1km는 1m가 1000개 모인 거니까 1km는 1000m지. 그러면 1000m를 몇 번 곱한 건데? 두 번 곱한 거지. 1000m를 두 번 곱하면 1 다음에 공이 몇 개야?
공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를 붙이고 미터가 두 번 곱해졌지? 미터가 두 번 곱해진 게 뭐니? 제곱미터다. 그쵸?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 그래서 1제곱미터는 100만 개가 있어야지 1제곱킬로미터가 돼요. 우선 적어놓고 연습 몇 개 한번 해볼게. 적어놓고. 공이 6개야. 공 잘 세야 돼. 위에 거는 공 4개 있고 밑에 거는 공 6개지. 여기까지 됐니? 되겠니? 자, 봐봐. 그럼 이제 단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바꿀 수 있어야 돼. 봐봐 얘들아. 여기가 가로가 300cm래. 세로는 2m래. 이게 몇 제곱미터인지 물었다고 쳐봐. 몇 제곱미터인지.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려면 미터로 통일해야 되지. 단위를. 그러면 300cm는 몇 미터인데? 3m. 그럼 2m랑 3m를 곱하면 되니까 2, 3은 6m겠지. 그런데 이거를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물었다고 해봐. 그러면 제곱미터가 제곱 센티미터가 되려면 공이 4개 붙는다 그랬잖아. 공이 4개. 그러니까 6 다음에 공을 몇 개 붙여? 1개, 2개, 3개, 4개 붙이고 제곱 센티미터 하면 되는 거 맞니?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이번에 0.5 제곱킬로미터를 몇 제곱미터인지 고쳐보래. 알겠지? 그럼 공이 몇 개 붙어야 돼? 6개. 됐니? 공 6개 붙어야 되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소수점이 뒤로 6칸을 가야 돼. 6칸. 그럼 한 칸 갔잖아. 6칸을 가야 되니까 5칸을 더 가야 되지. 그럼 5칸 갈 때마다 빈 곳에 0을 채워줘야 되지. 그러면 5 다음에 공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채워지겠지. 되겠니? 어렵지? 갑자기 자 예를 들어 1, 2, 3, 4, 5 제곱미터를 제곱미터를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물었다고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공을 몇 개를 지금 제곱미터가 단위가 작은 거고 제곱킬로미터가 단위가 큰 거지.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바꾸면 숫자가 작아져야 되잖아. 공이 몇 개가 없어져야 되지? 6개. 아까 6개. 제곱킬로미터는 6개였잖아. 맞지? 공이 6개가 없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없어졌거든. 근데 1개도 없어져야 되잖아. 그 없어질 게 없으니까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가서 찍어야 되겠지. 그래서 0.3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지. 어떤 원리인지 알겠니? 자, 요거는 응용을 한 거고 기본은 요거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야.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외우고 있을까요? 안 외우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야. 알겠니? 바꿔서. 1제곱미터는 1m를 몇 번 곱했다고? 2번. 그럼 1m가 100cm니까 100을 2번 곱했으니까 공이 4개 붙겠네. 이렇게. 1제곱킬로미터는 1km를 2번 곱한 건데 1km가 1000m니까 1000을 2번 곱하면 공이 6개겠네. 이렇게 나는 바꿔 쓰는 거야 계속. 알겠지? 이것까지 왜 외우고 있어? 이 인생이 외울 게 엄청 많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뭐는 외워야 되는데? 뭐는? 당연히 이 길이의 단위는 외워야 되지 않냐? 길이 단위가 제일 중요한 거야. 길이 단위를 응용해서 넓이랑 부피 단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cm가 100개 모여서 1m가 된다는 사실을 외워야 돼요. 1m가 1000개 모여서 1km가 된다는 사실을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개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